최근 홍콩 반환 25주년을 기념해 시진핑 주석이 홍콩 행사에 참여한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죠. 시진핑 주석은 홍콩은 빈번히 심각한 시련을 겪었고 비바람을 겪은 후 다시 태어났다는 말로 현재 홍콩의 일국 양제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러나 홍콩을 돌려줬던 영국은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죠. 홍콩을 중국에 반환한 영국에서도 보리스 총리는 최근 홍콩의 모습과 관련해 중국은 홍콩을 돌려받을 때 했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일국 양제를 선언했던 홍콩이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면 영국은 홍콩을 포기할 수 없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죠. 1997년 영국의 속령이었던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대체 어떤 일들이 홍콩에 있었던 걸까요? 홍콩은 일국 양제가 시행되던 1997년을 기점으로 전후 각 20년 기간을 비교하면 1977년부터 1997년까지 홍콩의 연간 GDP 증가율은 평균 6.9% 증가한 반면 1997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증가율은 3.7%를 기록했는데요. 2000년대 금융위기 등 특수한 상황이 있었지만 전반 20년 기간에도 외부적 요인으로 큰 폭의 하락기가 있어서 이런 시기를 상쇄해도 일국 양제 시행 이후 홍콩 경제는 이전에 비해 활력이 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죠. 최근 들어서 이러한 홍콩의 하락세는 더욱 심각해지는데 2018년부터 심해진 급격한 경제 하락세가 이어져 2022년 1분기 경제 성장률은 또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홍콩은 반환 이후 여러 차례 침체된 모습을 보여줬죠. 물론 지금 세계는 공통적으로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급등 문제로 피해를 보고 있고 홍콩 역시 이런 전세계 여파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측면도 있지만 홍콩은 그 여파를 더 심하게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몇 년 전부터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인데요. 이런 점은 실업률에서도 확연히 드러나는데 2019년부터 폭발적으로 상승한 홍콩의 실업률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홍콩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요. 홍콩의 일국 양제의 첫 시작은 중국과 홍콩의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출발했는데요. 1997년 당시 중국은 개업 개방 초기 단계로 성장을 위해서 중국 해안 지역에 경제 특구들을 지정하고 공장을 대량 건설해 상품을 만들고 수출 중심의 경제 정책을 표방했죠. 그러나 공산주의를 막 벗어난 중국은 노동력과 자원만 많았을 뿐 전세계 경제 흐름과 돈의 흐름을 이제 막 파악하고 시작하는 단계였는데요. 홍콩은 이런 중국의 경제 사정을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도시로 탁월했죠. 이미 영국의 영향을 받은 만큼 상업 중심의 도시로 발달해 금융 환경이 자유로웠을 뿐만 아니라 외자 유치도 빠르게 성사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던 점에서 홍콩은 한때 중국의 외자 유치의 70%를 담당할 정도로 국제 금융의 중심지로 중국과 세계를 이어주는 도시로 성장하게 됐죠. 그런데 한편으로 중국은 홍콩을 금융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금융업에 집중하는 한편 제조업의 비중을 낮추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2020년 홍콩의 산업 구조는 기형적 구조로 갖게 됐는데 전체 GDP에서 제조업은 단 1%에 불과하고 금융보험, 무역, 주택관리 등 주로 3차 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형성되면서 서비스 산업에 극도로 편중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제조업이 약화된 나라들과 도시의 공통점은 외부 요인을 크게 받는다는 점인데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지금 전 세계 경제가 고통을 받고 있지만 홍콩은 더 크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바로 홍콩 제조업 비중이 극단적으로 낮고 서비스업 등의 비율이 높은 점 때문인데요. 제조업의 비율이 낮아지면서 홍콩은 중국의 영향을 받기 시작해 총 상품 수출입 규모에서 중국 본토에서 출발하고 도착하는 비율이 50%를 넘었고 홍콩의 주식 시장에서 중국 관련 기업의 비중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홍콩의 관광객 비중에서도 중국인이 큰 비중을 차지해 중국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경제 구조로 변화했고 높아지는 중국 의존도만큼 일국 양제가 시작된 1997년 이후 홍콩의 중국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죠. 홍콩의 중국화는 부동산에서도 그대로 반영됐는데 2001년 이후 홍콩 도시의 가계 소득 추이는 거의 변하지 않은 반면 주택 가격은 빠르게 올라 전 세계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도시에 홍콩은 빠지지 않고 등장했는데 집값 폭등의 원인은 중국인들의 경쟁에 가까운 매수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죠. 그래도 다행인 점은 홍콩이 경제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커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정치적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받고 홍콩의 최고 법률인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은 중국 헌법에 적용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 조직은 삼권 분립을 기초로 민주주의 기반이 제대로 건설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중국 안에서 두 개의 체제가 인정되고 있었는데
2014년 홍콩의 행정을 총괄하는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 반중 인사를 후보군에 올릴 수 없고 친중 인사만 후보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 선포되면서 상황은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죠. 당시 중국 공산당이 선포한 법은 1997년 영국이 중국에게 홍콩을 돌려주며 선언했던 일국 양제를 침범하는 행위로 홍콩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산혁명이라고 불린 대규모 시위는 국민당 치하에서는 자유의 많고 적음이 문제지만 공산당 치하에서는 자유가 있고 없음의 문제라는 당시 홍콩 언론의 선언처럼 홍콩 시민들의 생각은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홍콩이 사라진다는 위기 의식으로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중국의 무력 진압으로 시위가 끝나면서 실패에 돌아가게 됐고 중국은 홍콩을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중국화시키는 첫걸음을 마련하게 됐죠. 그리고 중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보다 확실하게 홍콩을 중국화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2019년 범죄인 인도법에 반대하는 홍콩 민주화 운동이 시작됩니다. 2019년 당시 홍콩 행정장관이 이끄는 내각에서 제출된 해당 법안의 주요 쟁점은 중국의 반분열 국가법 위반 사유로 홍콩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반중 인사들을 중국에서 송환 요구가 있을 경우 홍콩 행정장관의 판단으로 중국으로 보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죠. 이미 2014년 우산혁명의 실패로 홍콩 행정장관은 친중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국이 마음에 안 든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중국으로 보내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홍콩의 중국화를 넘어 홍콩이 중국이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법안이라는 인식이 커지게 됐죠. 이미 2014년 우산혁명의 실패로 2014년 시작된 홍콩의 중국화는 2019년 심화되었고 결국 2021년 홍콩을 중국으로 예속시키고 홍콩 특별행정구의 기능을 제거하기에 이르렀죠. 이로써 1997년 영국의 반환으로 시작된 홍콩의 일국 양제는 사실상 끝나게 됐고 경제, 정치적으로 홍콩은 서서히 하락세를 이어가게 됩니다. 홍콩이 중국으로 변하면서 홍콩의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게 되는데 홍콩에 투자한 외국인들은 언제 어느 시점이나 상관없이 중국의 정치적인 문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홍콩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의 줄고 그 자리를 중국 본토 자금들이 점령하기에 이르렀죠. 이런 점은 인구수에서도 확연히 드러나는데 2019년 정점을 찍은 홍콩의 인구는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줄어드는 인구수만큼 홍콩의 이민자 수도 늘기 시작해 홍콩의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도 불안정해지자 영국, 캐나다, 대만 등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상황으로 이어졌죠.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중국이 홍콩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이자 최근 영국뿐만 아니라 호주도 중국의 모습에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1997년 영국의 홍콩 반환과 함께 50년간 홍콩의 자치권을 인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지 절반이 지난 현재 이미 중국은 영국과의 약속을 처음 했던 1997년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